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법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뭐 대학별 가중치 얘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내 점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좀 선생님들 잡아주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적표에 있는 점수랑 대학별로 환산점의 차이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그렇죠. 강조를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학생들이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걸 우리는 대학별 환산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얘기를 들자면 아까 내내 설명드렸던 표준 점수 합, 백분위 합 이게 본인의 자산입니다. 385점 표준 점수 본인의 자산, 264점 백분위 합 본인의 자산. 그럼 이 자산을 갖고 각 대학마다 환율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원화라고 한다면 385원의 원화이면 이걸로 엔화로 바꾸는 게 낫나? 달러로 바꾸는 게 낫나? 혹은 동으로 바꾸는 게 낫나? 그 계산식으로 나온 점수가 바로 환산점인 거죠. 그런데 환산점은 직관적으로 엔화하고 동하고 바로 이종통합끼리 계산 가능하세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표준 점수 합의 석차가 아까 4.2% 이렇게 보였죠. 그러면 4.2%면 역으로 따지면은 수학 선생님 얼마죠? 4.6이면 100분위로 따지면 95.8입니다. 95.8. 감사합니다. 오. 95.8인데 네. 환산점으로 바꿨더니 그 대학에서 96.8이 나왔다. 그럼 유리한 거잖아요. 석차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그 대학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끼리 환산점끼리 엔화하고 동학은 절대 한 번에 이종통합끼리 비율이 안 되니까 얘를 석차로 내 거 자산 가치에서의 석차랑 그다음에 환산점에서의 석차랑 두 개 비교하고 B 대학에 갔을 때 또 두 개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재밌는 표를 통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텐데 환율 계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통상적으로 여기가 아닙니다. 방송사고죠? 네, 요겁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아까 똑같은 애들 이렇게 쭉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건대를 보통 이제 지원한다고 봤을 때 이 성적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의 학과들을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맨 아래. 그러면 382점이 컴공, 373점이 1호교육 요런 라인업인데 그러면 딱 봐도 선택지가 엄청 많잖아요. 각 군마다 3개인데 막 비슷한 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환산점으로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 멘탈이 나가면서 배터리 칸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터리 칸수를 정하려면 이 환산점으로 바뀌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 평균 점수 있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걸로 건대 방식으로 수학 중심, 건대 방식으로 언어 중심을 이렇게 환산점의 평균으로 내본 거예요. 그러면 건대는 쉽게 말해서 언어 중심이면 656.13의 레인지에서부터 이거는 컴공은 수리 중심이니까 673.39 정도까지가 건대에서 유통 가능한 환율의 범위인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따가도 모의 지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의 지원에서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가끔 들어와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어딘가 달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등수로 매기니까 내 배터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가치 판단을 못 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대학마다 상담을 할 때 실제적으로 추산이 가능한 어떤 점수에 대한 폭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점수 안에 들어갔는데 내 점수가 내 377점의 점수보다 여기 666.45보다 높은 점수여가지고 석차가 좋아지면 그 대학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들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통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런 점수들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뽑아볼 수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그런 실제 프로그램들을 그 해당되는 해의 어떤 그 DB를 샘플을 가지고서 이제 돌려서 실제적인 석차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모의 지원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그 네. 배터리란 무엇인가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이 되게 그 배터리만 보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걱정된다고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좀 이런 학생들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사실 배터리는 결과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 말고 거기에 과연 몇 명이 들어왔고 누가 들어왔고 그 사람의 성적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정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물건 살 때 사기 안 당하잖아요. 정가 모르고 그냥 가면은 잘못하면 왜 우리 중고 채소 마켓 이런 데 있잖아요. 채소 마켓에 올라와서 이거 너 정말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 평소에 갖고 있었던 펜인데 올라왔어. 근데 정가는 얼마인지 몰라요. 거기에 3만 원이 올라가. 3만 원이. 그랬더니 3만 원 좀 그러니까 내고 해주세요 해갖고 29,000원에 샀단 말이야. 그러면은 집에 와서 봤더니 3,000원짜리야. 그런 경우도 실제로 생기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실제 모의 지원에서는 작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센 점수를 일단 얹혀놔요. 그 배터리를 다 상대적으로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대로. 지원 말 안 그대로 한다고 모의 누가 뭐 할 지원이잖아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자꾸 의기소침하고 특히 여학생들 그러지 않나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가장 배터리 학생들이 많이 믿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되게 우리가 설명 되게 복잡하게 했잖아요. 아마 처음 보시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가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표준 점수까지는 알겠는데 평균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럴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그렇죠. 근데 배터리는 간단해요. 5칸, 6칸, 4칸.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저 여기 쓰면 붙을 수 있어요가 핵심 질문이거든요. 이것만 알려주세요예요.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저 여기 쓰면 돼요, 안 돼요? 요것만 알려주는데 그러기에는 아주 너무나도 적절한 직관적인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겠으면 우리가 했었던 그 루틴에 따라서 질문을 상담하는 선생님한테 확인해 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학생에 대한 어떤 점수를 일단 이해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어떤 전략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성향들을 파악하고 점수 분포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해도 선생님들 다 뭐 답변 가능하시죠. 가장 큰 거는 보시면요. 여기인 것처럼 이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갈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건대가 아니라 저 383이 아니라 390에 가고 환산점이 700 이상이 나와요. 걔가 들어와 있어요. 요런 네, 라인에 들어와 라인에 있는 들어와 거예요? 있고 요 건대에 썼는데 환산점이 700 이상 넘어가요. 막 703.1이에요. 그럼 걔는 진짜 쓸 그러면 다른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 레인지를 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환산점이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자료화면 마지막 자료화면 한 번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까 그 신계에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383 위쪽으로 쭉 있는 애들.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과가 일단은 요렇게 수리과학부나 혹은 컴공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404점에서의 평균적인 환산점인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데가 간호학과인데 393점을 갖고 만들면 392.3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90선이나 389 라인에 이렇게 걸려 있는 애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자기 점수에 대한 석차가 유리한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랑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점수를 갖고 왔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389 갖고 예를 들어 386 가지고서 이 점수를 가지고서 여기 지원을 일단 모의 지원을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여기 막 700점 막 25 막 이런 애들이 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낮추는 게 가능해? 라는 거죠. 근데 너라면 낮추겠어.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면 그런 부분이 1월 2일, 3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자신감을 갖고 왜냐하면 이게 통계 분석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경험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다 공짜로 주다 보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점수 분석해가지고 알려주셔도 네, 예. 공짜잖아요. 지금 이 기자님도 안 믿잖아요. 지금 공짜라서. 아니에요. 배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뭐 두 칸 뜬다고 하더라도 두 칸 뜨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그래요? 5% 정도 붙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7칸 이상이면 무조건 붙냐고 하지만 아니에요. 2% 정도 떨어져요. 결국에는
배터리로가 100% 만든 것은 아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의 지원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정말로 비이성적인 지원들, 너무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런 애들은 이런 도수들은 그러니까 열어봐야 돼요. 아 누가 지원했고 걔네들 점수 보이거든요. 환산점이. 여기에 이만큼을 얘는 둘 중에 하나다. 작전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죠. 뭐 살아간 누군가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온 네. 그런 경우밖에 산에서 없거든요. 하산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허수를 판독해서 얘는 허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등급을 맞아요. 다시 세봐야죠. 제일 중요한 게 요즘 학생들은 이걸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 지원하는 예, 걸요? 특히 N수생들이 더 그래요. N수생들이 정말 점수가 돼도 안 쓰고 점수가 안 돼도 써요. 돼도 안 쓰는 거는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보다 아닌 것 같아서 안 돼도 던지는 거는 기왕에 수능 치렀으니까. 그래서 허수 지원들이 경쟁률을 막 높이다 보니 이 모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유리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높은 애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아이가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면 그건 해석을 맡길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뭐 기계공학과 정도 가래가 물리학과에 지금 다 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이미 안정해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써보자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성향이 그런 것 같다. 금년 분위기가. 그러면 나 이거 안정 잡았었는데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으로 쓰는 거지 무조건 그걸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충전기 가져오라고 그래요. 배터리 2칸이라고 그러면. 다른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상위권대 같은 경우 특히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저께인가 이제 학생이 이제 수시 의대를 합격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수시 의대 합격했잖아요. 근데 앉아서 정시 상담 받았어요. 왜요? 그런데 수시 합격했는데 정시 점수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래 뭐 이 정도 갈 수 있어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학생은 이미 모의 지원도 하고 있어요. 성적표도 매매해요. 네. 그리고 오늘 했던 아이는 이제 오늘이 거의 이제 추합 마지막 해당하니까 끝났다. 6시. 아, 네네, 그쵸. 아주 운이 좋아서 고려대학교에 4차 추합으로 합격을 했어요. 상담을 하다가 이미 모의 지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빠질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빠져줄게 그러면서 빠질까요? 아니요, 너희들 한번 해봐라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원서를 듣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고민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가 세 개 학과 고민하다가 여기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낮췄어요. 전혀 다른 과를 썼어요. 나는 다른 과를 썼으니까 모의 지원 가서 난 제대로 이 어떤 시장의 어떠한 투명성을 위해서 원래대로 가야지. 거기서 다 만나는 아무도 거죠.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 이미 넌 순간 나는 모의 지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요. 근데 모의 지원에 여전히 남아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이 바꾼 선택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기초 과정이 분명 프로세스를 통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아야지 네. 이렇게 모의 지원, 그러니까 허수나 이제 교란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이겨내는 지원을 거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도 안에 어떻게 안개가 자욱한 지도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만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만 알면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치는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지만 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엉뚱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가 가는 길인 줄 알았지만 못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모의 지원 판단하는 게 사기를 덜 당하는 방법입니다. 주는 대로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네. 네, 오늘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네.